최근에 이런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많이 봤는데 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어로 갑자기 말을 걸어보는 그런 영상이었거든요. 원어민이 이름, 나이를 물어볼 때는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이 대답을 했는데 그 다음에 조금 난이도 있는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What is the biggest issue in Korea? 한국에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건 준비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대답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이건 실제 원어민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인사, 자기소개 이런 간단한 대화를 이어가다가 조금 진지한 내용이 나왔을 때 얼마나 잘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영어 중급자의 실력을 뜻하거든요.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서 말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중급 정도의 레벨 질문이 들어와도 잘 대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아까 그 문장이 What is the biggest issue in Korea? 이거였죠. 이 문장을 살짝 바꿔서 What is the biggest issue happening in Korea right now?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이런 문장을 말하는 걸 제가 그런 영상들에서 보기도 했는데 그런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실제 원어민 외국인 친구랑 대화를 할 때도 어느 정도 좀 대화가 무르익다 보면 한국의 요즘 이슈는 뭔지 또 그 외국인 친구, 미국인 친구라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미국인 친구와 얘기를 나눌 때 가장 많이 했던 말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였는데요. 되게 놀랍죠. 미국 뉴스에 한국의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한지 계속 나온대요. 그래서 미국인 친구 또 저희 원어민 선생님과 얘기할 때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영상이 초급자에서 중급자로 뛰는 영어 표현 6개잖아요. 그래서 초급자분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앞에 문장은 제가 계속 통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뒤에 그 관련된 표현 알려드리고 여기까지 말을 한 다음에 조금 더 살을 덧붙여서 말하는 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앞부분은 계속 이렇게 말할 거예요. The biggest issue in Korea is the biggest, 가장 큰 in Korea, 한국 안에서 is 다음에 말을 하게 되는데 저출산 그리고 요즘은 저출생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The low birth rate라고 하면 돼요. low, 낮은, 우리 생일을 birthday라고 하니까 birth rate, 이건 비율이란 뜻이에요. The low birth rate.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렇게 말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갑자기 딱 중급자 되는 거예요. The biggest issue in Korea is the low birth rate. low birth rate 이 표현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문장만 딱 말하고 끝나면 좀 그러니까 한 문장 정도 더 덧붙여서 정말 중급자처럼 보일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건데 이 문장 자체도 보시면 조금 어려워 보일 수는 있지만 저랑 배우고 나면 여러분 완전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될 텐데 The average, 이건 평균이란 뜻이에요. The average birth rate, 우리 아까 출생률, birth rate 배웠죠. The average birth rate in Korea, 한국 안의 평균적인 출생률은 지금 0.7이라고 하잖아요. is 0.7. 이렇게 점 붙은 걸 point라고만 하면 돼요. 0.7. 그래서 the average birth rate in Korea is 0.7. 이렇게 딱 두 줄만 말해도 이게 좀 심각하다는 걸 말을 할 수도 있고 영어로 충분히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이 문장 천천히 한번 그리고 빠르게 한번 말해볼게요. 저랑 같은 속도로 말하면 돼요. The biggest issue in Korea is the low birth rate. The average birth rate in Korea is 0.7. 그래서 낮다라는 뜻의 low 그리고 점을 뜻하는 point, 이게 소수점을 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키면 돼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말해볼게요. 자연스럽게 내가 정말 그렇게 말하듯이 The biggest issue in Korea is the low birth rate. The average birth rate in Korea is 0.7.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6개 배울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고령화 사회, 이것도 얘기를 해볼 건데 한국이랑 일본이 굉장히 높다고 미국 친구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문장 앞부분은 쉽게 다 똑같이 할 거라고 했죠. The biggest issue in Korea is the aging society. anti-aging이라는 말 아시죠? 노화를 방지하는 그런 화장품 제품을 anti-aging이라고 하는데 age, 나이라는 그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동사로는 나이를 먹다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점점 나이를 먹고 있다 막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Aging
society. 이건 사회란 뜻인데요. 음절별로 배우면 완전히 쉬워지는데 여기 음절 표시한 대로 한 번만 같이 읽어보면 society. 그리고 강세가 중간에 sigh 여기 있어요. 마지막 T를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society. aging society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덧붙여서 말해보면 one in four people in Korea is over 60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one, 한 명, in four, 네 사람 중에 한 명. 결국 네 명 중 한 명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 한국에 살고 있는 거죠. in Korea, one in four in Korea 인이 두 번 나오죠. over 60, over 그 이상이라는 거죠. 60세 이상입니다. 즉 25%의 인구가 이제 60세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때요? 이 정도는 말할 수 있겠죠. 아까는 low birth rate, 지금은 aging society 이렇게 표현 계속 배우고 있고 이 문장도 천천히 한번 빠르게 한번 저랑 같이 말해볼게요. The biggest issue in Korea is the aging society. One in four people in Korea is over 60. 이번엔 조금 더 빠르게 자연스럽게 말해볼게요. The biggest issue in Korea is the aging society. One in four people in Korea is over 60. 네, 이번에 또 세 번째 배워볼 건데요. 한국에서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문제가 이상기후인 것 같은데 이건 지구온난화 때문에 다른 나라도 겪고 있어서 얘기가 나오면 우리나라도 이렇다라고 하면서 또 미국인 친구랑 좀 활발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상기후는 영어로 strange weather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좀 날씨가 그 전과는 다르게 이상한 거죠. 이상한, 낯선이란 뜻의 strange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고급 어휘가 있긴 해요. 그건 영어로 abnormal weather이라고 해요. 이 단어는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이상한 기후보다는 딱 시사적으로 이상기후라고 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abnormal. 어렵다면 또 우리 음절별로 보면 되는데요. 평범한 것을 보고 노멀하다라고 하잖아요. normal. 이 앞에 A, B가 붙어서 반대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A, B 같은 경우는 발음이 쉬워요. 그냥 B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A는 B는 B. abnormal. abnormal. 강세가 중간에 있어요. abnormal. 그래서 abnormal weather이라고 하면 노멀하지 않은, 정말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이상기후를 뜻하는 거죠. 지구온난화랑 이상기후 때문에 어떤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볼 건데요. Spring and fall are getting 점점 그렇게 되는 거죠. Shorter, 짧아진다. Shorter, 이렇게 T를 살려도 되지만 보통은 부드럽게 shorter. Spring and fall are getting shorter 이라고 말하면 한국은 이상기후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특히 한국이 사계절 다 뚜렷한지 알더라고요. 한국에 보통 관심 있는 외국인 친구들이랑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봄, 가을이 짧아지고 있다. 너무 더워지거나 너무 추워지는 거죠. 이렇게 딱 말하면 굉장히 한국의 이슈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겠죠. 또 천천히 한번 빠르게 한번 저랑 같이 말해볼게요. The biggest issue in Korea is the abnormal weather. Spring and fall are getting shorter. 좀 더 자연스럽게 빨리 해볼까요? 앞부분은 계속 복습되니까 완전 외워지죠. 같이 해볼게요. The biggest issue in Korea is the abnormal weather. Spring and fall are getting shorter. 이렇게 세 번째까지 말해봤고요. 네 번째로 빈부격차, 이런 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예전에 기생충 영화가 나왔을 때 그 외국인 친구랑 그거에 대해서 말할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뭐에 관련된 영화인지 설명할 때 딱 이 단어를 쓰면 좋거든요. 우리 갭이 있다 이런 표현하죠. 갭이 크다, 갭이 작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대로 써요.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between 이게 사이란 뜻이다 보니까 the rich 그 부유한 사람들 and poor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 gap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코로나 이후에 더 벌어진 게 문제죠. 그래서 갭이 더 커지다라는 뜻으로
The gap got bigger after COVID-19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got 이거는 전보다 더 그렇게 된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도 우리 천천히 같이 말해볼 건데요. The biggest issue in Korea is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The gap got bigger after COVID-19. 코로나는 영어로 보통 말할 때 COVID-19 19년도에 발생했으니까 19 이것까지 붙여 말하면 되고요. The biggest issue in Korea is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The gap got bigger after COVID-19. 그리고 또 한국에서 일어났던 큰 문제 중에 교권 침해 문제가 있었죠. 이건 영어로 violation of teachers' right라고 해요. violation 이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음절로 보면 violation 4음절이에요. 그리고 강세가 첫 번째, 세 번째 있기 때문에 violation 이게 침해라는 뜻이고요. violation of teachers' right 선생님들의 권리를 침해한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덧붙여서 이런 문장을 말할 수가 있는데요. Many students and parents don't respect teachers.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을 공경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혹시 얘기가 나온다면 이런 문장으로 말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천천히 저와 함께 한번 좀 더 빠르게 또 한번 말해볼게요. The biggest issue in Korea is the violation of teachers' rights. Many students and parents don't respect teachers. 한 번 더 말해볼게요. The biggest issue in Korea is the violation of teachers' rights. Many students and parents don't respect teachers. 우리 이제 하나 남았는데요. 양극화, 대립의 문제는 정말 지금 전 세계적인 이슈인 것 같아요. 미국 원어민 선생님도 미국이 이 양극화 문제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사람들에게 영어로 가장 큰 이슈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 이 단어를 이용해서 굉장히 대답을 잘한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이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음절별로 천천히 같이 말해보면 polarization 이렇게 돼요. 앞에 polar 이게 북극, 남극 할 때 쓰는 말이고 북극곰을 영어로 polar bear 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양극단에 있는 걸 polar 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중간에 있는 I는 정확히 I로 발음해서 polarization 이렇게 하는 원어민들도 있고 특히 영국 쪽에서는 조금 더 그렇게 하고요. 그냥 쉽게 발음하려면 I라고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발음하면 돼요. polarization 강세 지키면서 두 번 정도 같이 말해보면 입에 익을 거예요. polarization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서로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양극화, 대립, polarization 이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people are selfish 이게 이기적인이란 뜻이고 people are selfish and don't listen to each other 서로를 듣지 않는다. 서로의 말, 의견을 듣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people are selfish and don't listen to each other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천천히 한번 빠르게 한번 또 말해볼게요. The biggest issue in Korea is polarization. People are selfish and don't listen to each other. 한 번 더 말해볼까요? The biggest issue in Korea is polarization. People are selfish and don't listen to each other. 여러분이 6개 중에 하나를 말했다면 이렇게 마지막 멘트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We need a good policy to solve the problems. We need, 우리가 필요한 거죠. A good policy. 정책이란 뜻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 필요하다. To solve, 해결하기 위해서 the problems.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멘트로 딱 마무리를 하면 앞에 말했던 그 두 문장에 딱 붙여서 세 문장이나 연달아서 쭉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것도 두 번 같이 말해볼게요. We need a good policy to solve the problems. 한 번만 조금 더 빨리 말해볼까요? We need a good policy to solve the problems. 이렇게 마지막 문장까지 다 배워봤네요.
네, 오늘은 초급자에서 바로 중급자로 점프할 수 있는 6가지 영어 표현 같이 배워봤어요. 저는 성인이 되어 영어 말하기 공부를 시작해서 한국에서만 잘하게 되었기 때문에 영어 초보자분들이 뭐가 힘든지 공감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초보자분들이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영어 공부 방법을 커리큘럼에 따라 아주 체계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저와 함께 영어 공부 제대로 해보고 싶은 분들은 esteringlish.com 제 온라인 강의가 있으니까 추천드리고요. 여기 클릭하면 바로 오실 수도 있어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